안녕하세요. 복덩이들 빌딩 언니 변혜인 이사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점심시간에 제가 명동에 나와 있습니다. 명동에 대한 얘기는 23년도에도 제가 한번 다뤄본 적이 있어요. 그거 안 보신 분들은 요 위에서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거래한 매물 관련해가지고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최근 명동의 모습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또 켰습니다. 요즘 여러분 명동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외국인들이 명동 거리에 정말 많습니다. 최근 명동에 대한 얘기들 같이 나눠보면서 오늘 실거래 사례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가보시죠. 고! 지금 제가 있는 곳이 명동 8길 메인 사거리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아시바 처진 이 건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비싼 땅이 바로 이 지금 코너에 있는 땅이고, 지금은 리모델링 중으로 보이고요. 한창 지금 코로나 때 명동이 완전히 초토화가 된 이후에 지금 다시금 어떤 전성기를 넘어서 더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이처 리퍼블릭 있었던 이 자리에도 어떤 글로벌 브랜드가 들어올지 좀 기대가 됩니다. 부장님, 그러면 명동은 혹시 어디가 메인 길이에요? 명동은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가 제가 지금 딱 서 있고 여기에서 지금 남산타워가 보이는 이 길이 명동 8길이 메인이고, 저 위로 가면 가로길이라고 명동길이 있어요. 명동길이랑 8길 요 라인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고, 명동 8길 기준으로 해서 명동 가로길, 명동 8갓길, 갓길, 낫길에서 요렇게 H 여기가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비싼 곳이기도 하죠. 이 뒤쪽으로는 4호선 명동역이 있고, 저 앞쪽 위로 올라가면은 을지로 있고요. 2호선이 있잖아요. 그 사이를 우리가 중심상업지라고 해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메인 명동 상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 캐대언 아시죠? K-POP 데몬헌터스 캐대언에서 나온 장소들 있잖아요. 캐대언의 명소들, 뒤에 보이는 우리 남산타워랑 그리고 무슨 성곽길, 그리고 명동, 여기 명동이 여러분 그 사자보이즈가 소다팝 공연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명동 거리거든요. 그래서 캐대언 명소를 성지순례하는 그런 형태로도 굉장히 많이 명동을 찾아서 외국인 분들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한국인들은 한 10% 정도 돼 보이고, 뭐 중국인, 일본인, 그리고 뭐 아시아인들, 그리고 서양인들,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이 명동 거리에서 쇼핑도 즐기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또 블루 엘리펀트 여기 들어왔네. 제가 블루 엘리펀트 브랜드가 어떻게 업장을 오픈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핵심 자리에만 들어갑니다. 신용산에 블루 엘리펀트가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도 지금 만들고 있고, 한남동에 굉장히 여러 지점을 가지고 블루 엘리펀트가 지점을 냈고, 그리고 세로숲길에도 있고요. 그리고 익선동에도 있고요. 사람이 몰리는 곳이라면 가장 핵심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명동에는 요 코너 자리에도 이렇게 들어왔네요. 그래서 지금 명동은 핵심적인 리테일 브랜드들, 그리고 대중적인 리테일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명동, 성수, 도산 뭐 요렇게는 100%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최근에 25년도 7월에 거래된 사례가 있는데 꼭 한번 이 사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명동의 거래 사례입니다. 뒤에 보이는 지금 팜마트가 들어와 있는, 요즘 대유행이죠. 라브브를 판매하는 곳인 것 같고, 다양한 굿즈를 팔고 있는데 외국인들 지금 너무 많아요. 이 뒤에 있는 이 건물 7월에 팔렸습니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300억. 그거는 21년도, 20년도 가격이고요. 뒤에 보이는 이 건물 2025년 7월 10일에 439억 원, 평당가는 거의 8억 원을 찍고 거래를 했습니다. 대지가 중심상업지 대지로 거의 55평 대지를 평당 8억을 주고 439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건물을 매입하신 분이 이걸 언제 샀을까요? 명동이 제일 안 좋았을 때가 언제였죠? 코로나 때. 이 건물을 2021년 3월에, 그때 당시면 진짜 코로나로 여기 완전 초토화, 아무도 없을 때예요. 로드뷰 여러분들 보시면 명동에 아무것도 없는 그 당시에 330억에 매입을 하셔서 그때 평당 6억에 매입을 했어요. 명동 8길 메인 자리에 평당 6억 원이면 사실 그 당시로는 금매였지만, 아무도 없는, 그리고 임차인이 다 나간 초토화된 명동
평당 상권에 300억을 넣는 거 저는 정말 큰 용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당 6억 330억에 매입을 해서 4년 만에 109억이 오른 439억 원으로 재매각한 사례입니다. 저는 이거를 딱 우리 말한 대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를 구현하신 매도자분에게 진짜 대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의 공실을 21년도에 매입하셔서 2년 정도는 공실로 운영을 하시다가 지금 임차인이 한번 바뀐 것 같아요. 23년도 초에 잠깐 리테일이 들어왔다가 지금 뒤에 팜마트가 들어와서 건물의 가치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연면적이 거의 347평 정도 되니까 낮게 잡아도 월 임대료가 1억 5천에서 2억 사이로는 임대료 수준이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때 23년도에 왔을 때 너무 다 화장품 브랜드밖에 없어서 뭔가 성수랑 비교했을 때 임차인의 어떤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지금 보니까 패션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K-팝 관련된 어떤 굿즈 판매라든지 더 리테일적으로 화랑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은 드네요. 여기 보면은 디스커버리 마리떼 그리고 맛땡킴도 저기 들어와 있네요. 이미스도 들어왔어요. 이미스. 그러니까 핫한 패션 브랜드들은 다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이쪽은 이제 완전 다 패션 브랜드들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고, 와,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뷰티에만 한정된 상권이면은 저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볼거리가 되게 많아지고 쇼핑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시장이 좀 변한 것 같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맛땡킴이나 이런 이미스 같은 우리나라 브랜드들 숍에 지금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엄청 쇼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약간 국뽕이 차오른달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K-웨이브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한류가 단순히 예전에는 뭐 드라마나 BTS라든지 이런 가수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라는 것 자체가 좀 브랜딩이 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상품성에 대한 고퀄리티, 뭐 뷰티 제품들, 그리고 패션, 우리나라의 문화, 뭐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외국인들한테는 새롭고 경험하고 싶은 어떤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되게 캐대언이 이렇게 뜨는 걸 보면서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나라 열심히 살으라고 우리 조상신이 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에 서울이라는 곳이 브랜드가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어디였지? 성수였나? 성수를 갔는데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 종교활동 하시는 분들이 영어로 종교활동을 하세요. 최근에도 명동에 왔는데 버스킹을 하는데, 버스킹을 중국 노래로 하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중국 노래로 버스킹을 하는 그런 형상. 중국인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뭐 판단은 다를 수는 있지만, 사실 지금 상권 중에서 가장 핫한 상권들 성수, 도산, 그리고 명동 이런 곳을 보면 절대 내수만으로는 이 상권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지금 유일하게 되는 곳들은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상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권 안에서 어떻게 외국인들이 소비를 하고 그들의 동선이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파악하고 투자를 하시는데 집중해서 좀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현재 제가 서 있는 이 길이 명동길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쭉 가면 이제 명동성당이 나오고, 일로 가면은 메인 을지로 입구역 라인이 나오거든요. 이 길도 메인 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뭐 물건 자체가 잘 나오질 않아요. 지금 다시 명동 8길로 다시 왔고, 명동 지도를 보면은 맨 위에 명동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명동 팔각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로로 메인이 되는 8길이 있어요. 8길, 명동 8길, 4길, 6길, 8길, 10길 이렇게 세로 도로들이 있거든요. 골목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4길이랑 8길, 10길 이 정도만 사람이 굉장히 많고, 뭐 6길이나 이면길 같은 경우에는 이면만 싹 들어가도 유동이 확 끊겨버리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면 같은 경우에는 평당가가 한 2억 5천에서 3억 사이 그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근데 6길로만 와도 좀 유동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면도 많이 이제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명동 6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사실 확 줄어드는데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어서 코너나 이런 자리는 어떻게 보면 찾아오는 브랜드들 형태로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4길도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게 되게 조그만한 이런 샵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분위기는 달라. 여기 이제 사각일은 좀 아기자기하게, 샵들도 한 20평 내외의 작은 샵들이 좀 즐비하게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길거리 음식들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요즘 이거 있잖아. 이 도깨비가 엄청 많이 팔린다고 하더라고.
국립중앙박물관 캐릭터인데 저게 지금 거의 조 단위로 판매가 되고 있대요. 우리나라 문화를 막 이렇게 열광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그래서 사각일은 확실히 육각일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4길, 8길, 10길 그리고 명동길, 팔각일 이렇게 5개를 중심적으로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팔나길에 와 있는데 여기도 그 명동 가로길 중에서는 메인이에요. 그래서 이 길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차량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명동길은 차가 막 많이 다니는 느낌이 아닌데 여기 팔길은 자동차 유동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차량 유동이. 그래서 지금 여기도 다 리테일들이 다 들어왔고 이런 거 보시면 K-팝 관련된 굿즈들 판매숍도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뒤에 보이는 이 건물도 유명한 우리 스타일 난다 대표님 김소희 대표가 회사를 엑싯을 한 뒤에 현금으로 캐시로 굉장히 여러 개 건물을 샀거든요. 3, 4개를 동시에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뒤에 보이는 이 건물도 그 건물 중에 하나입니다. 최근에 제가 매입해드린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 마지막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을 최근에 이제 8월에 제가 매입 계약을 중개한 사례입니다. 제가 도심지에 명동 한복판에 깃발을 꽂는 순간을 고대해 왔는데 올해 그런 거래 사례를 만들어서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거래 사례인데요. 뒤에 보이는 이 건물은 명동 팔나길 메인길에 위치한 건물이어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라고 판단이 들고 24평이 좀 안 되는 23.4평의 대지를 가지고 있고 총 연면적은 131평 지하 1층에서 5층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매매 금액은 138억 5천에 매각이 됐습니다. 평당 5억 9천. 제가 나름대로 최고가 경신된 사례들을 많이 중개를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가장 높은 금액대의 평당가를 가지고 있고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최고가 경신 사례는 아니에요. 시세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매입을 했던 사례라고 보여지고 150억 언더의 명동 메인에 있는 수익이 나오는 건물이라는 측면에서 사실상 투자 가치가 높아서 제가 고객분들한테도 많이 추천을 드렸던 물건인데 다른 부동산에서도 꽤 경쟁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고객님께서 매입을 하셔서 지금 임차인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입해서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명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상권이 성숙되어 있고 전통성이 분명한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명동 주변으로는 호텔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도 외국인들이 여기를 거점으로 많이 이제 관광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 도심지의 메인 핵심 리테일 상권에 역과의 거리가 가깝고 남산타워라든지 남산이라든지 종로에 있는 어떤 한국의 문화유산들을 관광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 어떻게 보면 요 명동입니다. 그래서 명동은 상업지로서 오래된 상업지로서 호텔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이 외국인들이 숙박할 수 있는 인프라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코로나 같은 정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외부의 어떤 변수가 있더라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력이 있는 상권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명동 관련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명동 같이 한번 둘러봤는데요. 오늘은 명동에서 어디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 영상 꼭 숙지하시고 건물 매입, 건물 매각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 잊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부자 되세요. 안녕.